저는 네팔에서 온 산제이입니다. 저보고 이산제 즉 이시성을 가진 산제라고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산제이가 좋습니다. 저는 에베레스트 산과는 거리가 있는 인도 국경 근처의 루번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네팔의 75개 행정구역 가운데 한 곳으로 룸비니 지구에 속해 있고 전체 인구는 88만여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 가정으로 부모님과 아내와 아들, 딸 총 6명이며 현재 부모님은 네팔에 계시고 나머지 가족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힌두교 출신 기독교입니다. 네팔에는 힌두교와 불교가 많은 나라인데 아마 인도 접경이라 힌두교, 석가모니의 영향으로 불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04년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우리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나눔으로써 저희와 유사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외국인의 삶을 공감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저는 2001년에 결혼해 2003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네팔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진학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2004년에 산업연수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들이 두 돌이 되기 전에 홀로 한국으로 왔기에 시골에서 힘들게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고 있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늘 그립고 미안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와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있는 식품회사에서 3년간 일하다가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하여 3년 정도 냉면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릴 때마다 가족이 더욱 그립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의 삶이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좋은 분들을 만나 일도 잘 배울 수 있었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근로비자를 마친 후에 디포 비자어 학연수로 2년 정도 한국어 학당에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팔에 있을 때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었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비자를 변경해서 석사과정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집에 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다니고 남은 시간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며 집에도 매달 돈을 보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달 100만 원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동안 아르바이트로 거의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한국에 온 후 거의 1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다 보니 전 가족이 함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커졌습니다. 처음 산업연수나 고용허가제 때에는 가족을 초청할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니까 초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학생비자로 변경된 후 9살이 된 아들은 네팔 부모님께 맡기고 아내만 먼저 초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아들도 초청하게 되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가족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일하기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2015년 7월 13일에 아들이 한국에 입국했는데 공항에서 아들을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인 줄 알았던 아들은 어느덧 소년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팔에서 가족이 시골에서 살았기에 인터넷이 없어서 통화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간단한 통화로 아들의 성장 과정을 들었지만 공항에서 다 큰 어른이 된 듯한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옆집 아저씨 보는 듯 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가까이 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 아들이 거리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서먹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1년이나 떨어져 살았는데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의지도 아니고 부모의 의지대로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국 땅으로 오게 했으니 얼마나 화나지 않겠는가? 한창 사춘기 시작될 나이인데 말입니다. 물론 그 후로 서로 노력하여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은 한국에 합쳐졌는데 아들의 학교 진학에 문제 생겼습니다. 아들이 빨리 학교 가야 하는데 일반 학교로 가면 언어가 문제가 되고 국제학교로 보내면 학비가 매달 100만 원 정도 되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면 영어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적응하기는 쉽지만
한국어 배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서울 서남권 글로벌 센터 현재는 서울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로 명칭 변경해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담사로 근무 중일 때였는데, 같은 건물에 서울 온드림 교육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아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원으로 와서는 처음에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네팔어 주말 사역자로 근무하게 되었고, 다행히 학교에 알아본 결과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어서 아들이 50%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었기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빠듯한 한국 생활에서 50%의 혜택이면 엄청 큰 돈이며, 그런 혜택으로 아들이 학교 공부를 할 수 있어 매우 감사했습니다. 수원에서는 아들이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 드림 센터로 가서 그곳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검정고시도 준비하여 대학 진학까지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룩해낸 큰 성과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둘째 아이 딸이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양육하기 힘이 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양육비를 지원해주지 않기에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아내가 한국어 소통이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 어린이집과 소통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는 엄마 아빠와 네팔어로 대화를 하다가 어린이집에 가서는 한국말로 하다 보니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생활을 돌이켜보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언어 소통과 일을 배우기 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한국에 와 있는 네팔인들에게 언어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아직 직장을 얻지 못한 네팔인들의 구직과 거주할 곳을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면서 구직할 때까지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 방학 때 갈 곳 없는 네팔 유학생을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게 하였었는데,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실내 온도를 상온으로 유지했더니 전기세가 무려 5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어려웠지만 고향에서 온 네팔인 형제들을 볼 때마다 도움을 청하는 형제들을 거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집에 초대해 먹이고 재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고 몸이 아픈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인들을 볼 때면 서슴지 않고 달려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네팔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SNS를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고 네팔 행사 때 연락을 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욱더 고향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에서 받아온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네팔어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네팔어 예배 사역자로, 그리고 제수원 네팔교민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다양한 비자 변경을 경험한 만큼 이에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